인사이언스 에너지팀 소금물 만들기입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학습 목표 1. 대체 에너지는 왜 필요한가? 2.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두 번째로 실험 소개 1. 바닷물로 전기를 만든다고? 2. 함께 만들어 보자. 세 번째로 실험 결과 1. 어떤 원리일까? 2.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번째로 고찰 및 마무 1. 연료 전지 2. 이온화 전해질. 신재생에너지란 고갈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인데 에너지 매장량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현재 기업 운영, 자동차의 수송, 가정의 난방 등에 주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석유는 40년, 석탄은 200년, 천연가스는 60년, 이 세월이 지나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석유의 80%를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을 중단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에는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자 계속적인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보아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합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는 태양빛이 지구에게 반사가 되면 가운데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열이 중간에서 갇히게 되어서 지구 내부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형태를 바꿉니다. 예로 높은 곳에 있는 공은 위치 에너지, 움직이는 공은 운동 에너지, 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을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고 손을 비비는 운동을 하면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다리미에 쓰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선풍기에 전기를 쓰면 선풍기의 운동 에너지로 변합니다. 에너지가 변하는 예를 보면 열 에너지로 변하는 예는 손이나 나무를 비벼 마찰을 일으키며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합니다.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으로 공기를 데우거나 음식을 익히는 것은 화석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것은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댐에 물을 가두어서 나중에 물을 흘려보내면서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줍니다.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은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였을 때 물이 끓어서 주전자의 뚜껑이 들썩거리는 것이 열 에너지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굴리는 것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실험에 사용할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기관을 거쳐 분해되고 호흡 과정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이 연소할 때도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때 흡수한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합니다. 또 탄수화물을 연소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데 이때 화학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방출됩니다. 다음으로 볼타 전지를 알아보면 볼타 전지는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개발한 최초의 전지입니다. 아연판과 구리판을 두 극으로 사용한 화학 전지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볼타 전지는 아연판과 구리판을
전선으로 연결한 상태로 묽은 황산에 담구어 놓습니다. 아연이 산화되며 떨어져 나온 전자는 전선을 통해 구리판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모인 전자들과 수소이온이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형성합니다. 이때 전선을 통해서 이동하는 전자들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보고 실험을 함께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 따뜻한 물, 종이컵, 소금, 작은 컵, 스포이드, 가위, 전선, 거즈, 나무 막대, 구리판 2개, 아연판 2개, 큰 플라스틱 컵, 전자시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시계와 구리와 아연판을 연결해 줄 겁니다. 전자시계의 검정색 전선에 아연판을 구멍에 넣고 꼬아서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빨간 전선에는 구리판을 넣고 꼬아서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전선을 구리판과 아연판에 연결해 줍니다. 먼저 전선 양 끝에 고무를 빼줍니다. 그 후 양 끝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마찬가지로 돌려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 후 소금물을 만듭니다. 준비된 소금을 종이컵에 담긴 물에 넣고 나무 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그 후 준비된 거즈를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큰 컵에 거즈를 넣고 전자시계의 아연판과 전선의 구리판을 넣고 그 위에 거즈를 덮어주세요. 그 후 작은 컵을 넣고 전선의 아연판, 전자시계의 구리판을 넣고 거즈를 올려주세요. 그 다음 준비된 소금물을 스포이드로 조금씩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큰 컵, 작은 컵 각각 소금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전자시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험 결과. 어떤 원리일지 생각해보자. 소금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원리에 설명하기 앞서 연료 전질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공해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온화와 전류의 흐름. 이온화란 물질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이온과 염이온, 수산화칼륨은 칼륨이온과 수산화이온,
염화칼슘은 염이온과 칼슘이온, 황산나트륨은 황산이온과 나트륨이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녹았을 때 한 가지 물질이 두 개의 이온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해질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므로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는 오른쪽 그림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전류의 흐름을 들 수 있습니다. 전해질과 비전해질, 전해질은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로, 이때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로는 염화나트륨, 아세트산, 비타민C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전해질은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가 되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물에 녹아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로는 설탕, 녹말, 에탄올, 포도당 등이 있습니다. 소금물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소, 산소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입니다. 수소, 메테인, 메탄올 등의 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연소시키지 않고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연료전지는 보통 전지와 원리는 같지만 연료 공급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공해와 소음이 없으며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난방 등에 이용할 수 있어 효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연료 전지는 연료, 전기, 자동차 등 여러 분야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의 발전 원리는 연료극에 공급된 수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면 수소이온은 전해질층을 통해 공기극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공기극으로 이동합니다. 공기극 쪽에서 산소와 수소이온이 만나게 되면 물이 생성됩니다. 또 수소에너지가 있는데 수소에너지는 수소를 기체 상태에서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폭발력을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는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여 다시 물을 생산하는 순환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수소에너지는 물로부터 다시 물을 생성하는 순환 과정을 가지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수소를 연소시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필요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는 고압수소 저장과 액화 상태로 저장하는 액화 저장, 다른 물질을 흡착시키거나 수소 화합물 형태로 저장하는 고체 저장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료 전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반 전지와 달리 재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연료가 공급되는 한 계속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매우 적어 고효율 발전이 가능합니다. 소음이 적고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 기술이며 기온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유일하게 필요에 따라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고 24시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소연료 전지 스택에 쓰이는 수소의 촉매인 세륨, 백금 등의 금속의 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과 전기에 비해 신속하게 전력을 가져오기가 어렵고 전압의 강화가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수소 연료 에너지, 소금물 전지 이외에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로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등이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 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 광선의 파동 성질과 광역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태양열 흡수, 저장, 열 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에 이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판넬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입니다. 풍력 발전은 풍력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 전기를 전략 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조력 발전은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 운동을 이용하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법입니다. 1번 문제.
석유 고갈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연료전지로 가동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대신 전극을 통해 산화시키는 과정을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연료전지는 일반 전지와 달리 전기를 충전하는 대신 수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어 전기를 생산한다. 이번 문제 풀이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수소의 극은 마이너스 극이고 산소는 플러스 극입니다. 수소 극은 산소와 반응시킬 때 이온화가 됩니다. H2가 2H+가 되며 전자 2개가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이온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전자를 산소가 받아서 물이 됩니다. 즉, 전자가 수소극에서 산소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그 반대 방향인 산소극에서 수소극으로 이동합니다. 기역, 전류는 P, 전구 Q 방향으로 흐른다. 실제 전류는 Q, 전구 P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역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니은,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만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수소 연료 전지는 자동차에 활용된다. 실제로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디귿은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